부처님의 지혜로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행복 처방전. 안녕하세요. 전현수 박사의 마음테라피 전혜원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행복주치 정신과 전문의 전현수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물질 수행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네. 우선 물질 수행이 무엇인가요? 이제 물질 수행이란 거는 우리가 이제 감각기관이거나 우리 네. 눈으로 보잖아요. 또 뭐 느끼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보는 것 말고 네. 물질을 실제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건 어째 보면 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우리의 있던 감각기관을 거칠게 덩어리로 보는데 네. 실제 어떤 물질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는 거예요. 물질의 실제로 있는 모습이란 것은 물질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예. 그 동안에는 어떤 고유한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질이 어떤 궁극적인 실제라 그러거든요. 네. 궁극적인 실제로서의 물질이 어떤 모습을 하고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떻게 이래 변화하는 이런 걸 이제 그대로 보는 물질에 대해서. 예. 예. 우린 자칫하면 우리 어떤 몸으로 보는, 육안으로 보는 그것만이 물질의 어떤 속성이라 생각하는데 네. 그렇게 되면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실제로 이렇게 몸을 보고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면 우리 몸이란 건 이런 거구나 하고 정확하게 알게 되죠. 그걸 우리 이제 물질 수행이라고. 자, 박사님, 물질 수행 잘하기 위해서 네. 저희가 그동안 많은 수행들을 배웠잖아요. 네, 네. 혹시 도움이 될 만한 수행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물질을 보려면 예. 우선은 물질은 이래 근본적으로 보면 4대로 이루어져 있어요. 4가지 근본 물질로. 네. 그걸 우리가 지수화풍, 이제 땅, 물, 불, 바람. 이렇게 해서 물질은 많아요. 네. 그러니까 궁극적 실제로서의 물질도 상당히 종류가 28가지가 되거든요. 예. 그렇지만 가장 핵심은 4대예요. 지수화풍이에요. 네. 지수화풍이 근본이 되고 그것들이 또 어떤 약간 영향 뭐랄까 그로부터 하여튼 일어나는 예. 그런 물질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 4대를 보는 수행을 해요. 그걸 우리 이제 4대 수행이라 그러거든요. 네. 4대 수행은 이 지수화풍의 속성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4대 수행은 우리가 전에 선정할 때 네. 선정 수행의 삼매 수행에 40가지가 있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이 수행을 하면 우리가 근접 삼매까지 도달해요. 그래서 4대 수행을 통해서 이 궁극 물질인 지수화풍을 그대로 보게 되면 그때가 이제 순간산매예요. 예. 순간산매고 어떤 수준은 근접산매 수준에 이르는 거예요. 이제 내 경우에는 선정을 먼저 닦고 했기 때문에 선정을 먼저 닦고 하는 경우는 이 덜숨날숨에 대한 수행을 통해서 선정을 닦거든요. 예. 선정을 닦고 난 뒤에 또 삼매 수행 중에 하나인 30 이상이란 걸 해요. 네. 우리 몸의 32가지 부분을 지혜의 눈으로 이렇게 봐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는데 이 4대 수행은 선정 닦고 난 뒤에 하는 경우는 이 30 이상 32가지 부분을 가지고 네. 4대 수행을 해요. 그렇군요. 네. 4대 수행을 하려면 어떤 연습이나 훈련 같은 게 좀 있어야 할까 싶은데요. 어떨까요? 이제 4대 수행은 4대의 속성을 식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지수화풍 요 4대는 다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 우리는 물질하면 지수화풍하면 땅 하면 어떤 요래 눈에 보이고 어떤 형태를 가진 거로 생각하는데 사실 땅의 요소랑은 속성이에요. 어찌 보면 에너지 같은. 네. 물론 그런 속성이 이제 많이 모이면 형태를 갖추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땅의 속성을 관찰해요. 땅의 속성을 이제 우리가 알고 그걸 식별하고 그 다음에 지수, 물이나 네. 불이나 바람 요것의 속성을 식별해요. 그래서 그 속성이 식별되면 그게 땅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물의 속성이 식별되면 물의 속성이 있는 거예요. 예. 불도 마찬가지고 바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예. 우선 그 지수화풍의 속성을 알고 네. 그 속성을 이래 보는 거예요. 봐서 이제 식별해서 그것이 지수화풍이 존재한다 안 한다를 아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네. 지수화풍의 속성을 아는 것에서부터 이 4대 수행이 시작된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네, 네. 그렇다면 이 4대의 속성이 무엇인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이 부처님의 네. 물질관이에요. 물질이
부처님께서 이제 물질을 이렇게 보신 거죠. 물질을 예. 볼 때 부처님도 우리처럼 컵을 봤을 거예요. 예. 컵을 보고 컵으로만 만족하지 않았을 거예요. 과연 이것이 본질적으로 뭔가 하고 봤을 때 거기서 땅의 성분을 이제 발견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땅의 어떤 속성은 6가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단단함. 단단함. 예, 단단함이 있으면 땅이 있는 거예요. 예. 땅이 있을 때는 항상 단단함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침. 아. 거친 거예요. 예. 거친. 뭐 이렇게 볼 때 어떤 건 거칠잖아요. 그 다음 무거움. 그 다음에 부드러움. 네. 아까 단단함에 반대되는 속성이에요. 예. 부드러움. 단단하든지 부드럽든지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매끄러움에 반대되는 거침에 반대되는 매끄러움. 아, 예. 그 다음에 무거움에 반대되는 가벼움. 아. 그러니까 단단함, 거침, 무거움. 그 다음에 부드러움, 매끄러움, 가벼움. 요 6가지가 땅의 속성이에요. 예.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이 땅은 요 6가지를 다 가지고 6가지가 있으면 땅이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 6가지를 빠져나가는 건 없다고 보신 거예요. 아. 그러니까 물질을 이렇게 본질적으로 봤을 때. 예. 그래서 땅은 요 6가지예요. 예. 그래서 물은 그럼. 그다음 물은 이제 예. 흐름과 응집이에요. 아. 물이 흐르든지 예. 멈춰 있든지 네. 응집해 있는 그러네요. 어떤 고정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 물이에요. 네. 거기에 물이 있는 거예요. 불은 따뜻함하고 차가움이에요. 아, 불이 차가움이 있을 수 있나요? 네, 차가움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또 뭐 이야기.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예, 그렇죠. 따뜻함과 차가움이 있으면 불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불 성분이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바람은 밈하고 미는 거 있잖아요. 예. 밈과 지탱이에요. 아까 응집하고도 약간 비슷한데 지탱. 네. 어떤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걸 지탱이라 그래요. 예. 지금 저 앉아 있잖아요. 네. 그럼 그 지탱에 있는 게. 또 이런 형태로 있으니까 응집도 있고. 예. 그래서 이 지수화풍이 전부 합하면 12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 이제 땅에 6가지, 물에 2가지, 불에 2가지, 그 다음에 바람에 2가지. 예. 해서 12가지를 이 식별하는 이제 훈련을 계속해요. 박사님의 이 속성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네. 왠지 과학 같기도 하고요. 현대 자연과학과도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그렇죠. 이제 이 보면은 이런 이제 부처님의 어떤 그 지수화풍의 이 분류를 이래 보다가 예. 자연과학을 보잖아요. 네. 자연과학을 보면 자연과학은 뭐 발전의 역사예요. 제일 처음에 뭐 기본 원소로 시작했다가 그다음 기본 원소에서 더 나아가서 또 뭐 원자가 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중성자 뭐 이런 컵 뭐 이런 많이 네.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보면 이 부처님의 이제 물질 수행을 한 입장에서 볼 때는 예. 그 소위 말하는 기본 원소 있잖아요. 뭐 네. 수소, 산소. 예. 이거는 그 어떤 궁극적인 물질이라 볼 수 없어요. 아. 그것은 어떤 물질들이 덩어리라 볼 수 있어요. 그것들은 얼마든지 더 이 궁극적인 물질이라는 것은 물질의 가장 기본 단위예요. 가장 기본 단위면 더 이상 쪼개질 수가 없는 거예요. 원자 뭐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원자는 더 쪼개질 수 있기 때문에 예. 불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네. 원자는 물질의 덩어리라 볼 수 있어요. 어. 그에 비해서 이제 물질이 궁극 물질이라는 것은 더 이상 쪼개질 수가 없어요. 가장 최소 단위예요. 그러면서 그 물질이 존재해 있는 동안은 고유한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게 뭐 변하거나 손은 좀 추우면 이게 변하잖아요. 색깔도 변하고 예. 좀 수축하기도 하지만 물질은 그런 게 없어요. 궁극적인 물질은 그대로 고유한 성질을 유지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과학에서 보는 기본 원소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그 궁극 물질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참 부처님께서 이런 부처님도 우리와 같이 눈을 가졌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건 다 봤어요. 봤지만은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선정을 닦든지 해서 물질을 본 거예요. 보니까 물질이 이런 속성을 가졌구나 해서 이제 아시고 그걸 우리한테 가르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물질 수행에 대한 아비담마에 잘 나와 있어요. 부처님 가르치면 아비담마에 이제 쭉 물질이 어떤 물질이 있고 어떤 작용을 하고 이게 다 나와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불교의 어떤 불교에서 보는 그것이 나는 과학보다도 더 수성하다 봐요. 예. 그래서 그렇군요. 부처님의 어떤 분류 이건 참 탁월하다 볼 수 있어요.
조금 전에도 처음에는 너무 단순하다 생각하셨다 했는데 네. 아무래도 수행을 하셨잖아요, 박사님께서는. 네, 네. 이 4대 지수화풍의 네, 그렇죠. 12가지 속성이 네. 한 번에 쏙쏙 이해가 되셨을지 궁금한데요. 그렇죠. 이제 땅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이해가 됐어요. 예. 처음엔 너무 단순하지 않나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물질이 그 6가지로 다 설명이 가능해요. 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의 2가지 속성 이거는 좀 이해가 좀 안 됐어요. 흐름은 뭐 이해가 되지만 네. 응집을 왜 물이라고 했을까? 뭔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딱 손 같으면 요 고정된 형태로 있잖아요. 그럼 네. 여기에 물이 있다고 본 거예요. 아, 이렇게 응집이 돼 있을 때요? 그렇죠. 고정이 응집이 돼서? 뭉쳐 있다는 거예요. 예. 뭉쳐서 그대로 흩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상태. 이거를 지금 여기에 물이 있는 거예요. 오. 예, 물이 그 좀 이해가 됩니까? 아니요, 전 처음에 응집이라 그래서 얼음을 그냥 단순히 생각했었거든요. 아니에요. 모든 어떤 고정된 이렇게 네. 이 손이 지금 흩어지지 않잖아요. 네. 흩어지지 않고 뭔가 이 응집돼 있잖아요. 네. 예, 그건 여기에 물이 있다고 본 거예요. 물의 부처님께서.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 부처님께서 물질 현상을 그렇게 보신 거예요. 예. 흘러가는 물도 이건 물의 요소다. 예. 그다음 응집하고 있으면 또 이것도 물의 요소다. 이래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처음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예. 나중에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게 됐냐면 밀가루를 가지고 좀 이해를 하면 이해가 돼요. 어떻게 이해가 되나요? 밀가루가 가루로서 이렇게 흩어져 있죠. 네. 그럴 때 그 밀가루가 뭉쳐서 덩어리가 되려면 물이 필요해야 하네요. 필요하죠. 그렇죠. 물이 있어야 그 가루들이 물로 인해서 뭉쳐질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응집을 물로 보신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그렇군요. 항상 부처님은 물질을 다 설명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볼 때, 네. 뭉쳐 있는 건 다 물이 들어 있구나. 예. 물로 인해서 흩어진 어떤 가루 같은 땅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뭉칠 수 있구나 하고 본 예. 거예요. 그래서 되니까 그것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불은 어떻게 불은 이제 이해하셨나요? 어떻게 되냐면 부처님께서 말은 불이라 했지만 예. 이 뭔가 뜨거운 이런 거, 뜨겁고 차가운 물질에는 차가운 물질도 있고 뜨거운 물질도 있잖아요. 네. 그것을 어떤 불의 요소로 설명하신 거예요. 불의 그러니까 요소요? 모든 현상을 네. 이 물질 현상을 그런 속성으로 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아. 어떤 물질이 좀 막 뜨거운 물질도 있고 차가운 물질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뜨거움, 차가움 이래 본 거예요. 그걸 불의 속성으로 이제 예를 설명해 들어서 주신 거네요. 예, 그렇죠. 불만 한다면 차가우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냥 우리가 지금 말에 속아서는 안 돼요. 지금 지수화 할 때 불 하니까 불은 따뜻한 건데 하지만 네. 그래 되면 차가운 걸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건 땅으로도 설명 안 되고 물로도 설명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물질 현상에 따뜻한 것도 있고 차가운 것도 있다. 그거를 화로서 설명하신 거예요. 예. 서로 반대되는 게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뭐 그런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따뜻한 게 사라지면 그 차가운 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네. 따뜻함이 있는 상태, 따뜻함이 있다가 없어진 상태. 예. 그러니까 하나의 그 어떤 따뜻한 물질은 항상 따뜻한 물질도 있고 차가운 물질도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설명이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따뜻함과 차가움을 불의 성분으로 설명하신 거예요. 그렇군요. 예. 바람은 어떻게 좀 쉽게 이해하셨을까요? 그렇죠. 이제 나도 바람 할 때 네. 바람은 부는 거니까 미먼 바람이 되잖아요. 네. 근데 지탱을 왜 바람이라 하셨을까 하고 이제 고민했어요. 예. 고민하다가 이제 이해가 됐어요. 어떻게 되냐? 어떡해요? 한번 보세요. 하나의 바람만 있다면, 여기서 지금 이 바람만 있다면 내가 탁 쓰러져야 되겠죠. 네. 그렇지만 난 유지하잖아요. 네. 그럼 이 바람도 있고 이 바람도 있는 거예요. 유지시키는 바람이, 상충되는 바람이 있는 거예요. 예. 여러 바람이 지금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지탱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세상 모든 물질 현상을 예. 나중에 이해하면서 보면은 이 사대로 다 설명이 가능해요. 오. 오히려 그게 더 완벽해요. 예. 과학에서는 어째 보면 그 어떤 형태만 12원소에서 형태만 설명을 하지만 부처님께서 하신 요것에는 모든 게 다 들어 물질 현상을 전부 다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말씀 들어보니까 단순히 아까 말에 속으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단순히 지수 화풍이 아니고 예. 그 정말 속성대로 이해를 해야 그렇죠,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속성대로. 부처님께서는 또 우리 몸도 지수 화풍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러면 우리 몸에 32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있죠. 또 속성으로
속성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우리 몸이 32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예. 그럼 그 32가지도 물질이잖아요. 네. 그 물질이니까 우리가 좀 전에 얘기한 물질의 지수화풍 12가지 속성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몸의 그 32가지 부분에서 이제 하나하나 찾아야 돼요. 거기서 땅의 속성.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잘 모르는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고 형태가 있고 이럴 때 우리는 그거를 땅이다. 예. 땅 지수화풍으로 하는데 속성으로 보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면서도 땅의 요소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그런 속성들이 많아지면 눈에도 보이겠죠. 그래서 우선 그 32가지 그 부분에서 예. 땅의 어떤 속성, 아까 말한 단단함, 거침, 무거움, 네. 그다음에 부드러움, 매끄러움, 가벼움, 네. 그거를 찾아요. 그다음에 또 물의 흐름과 응집, 그걸 또 찾아요. 따뜻함, 차가움도 찾아요. 그다음에 밈과 지탱, 요것들을 이제 하나씩 찾아요. 예. 그렇군요. 예. 뭐 갑자기 단단한 거는 뼈 같은 걸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근데 이제 될까요? 단순히 우리가 예. 뼈라는 거는 네. 물질의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뼈에는 예. 지수화풍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뼈를 딱 떠올리면서 단단함이다. 그럼 곤란해요. 그 뼈 속에 단단함을 찾으면 그거는 물질로서 찾는 거예요. 뼈 속에 단단함이요? 그렇죠. 전체 뼈에 지수화풍이 다 들어있어요. 물론 뼈라는 것은 이 단단함이 제일 두드러진 요소예요, 사실은. 두드러진 요소지만 다른 요소들도 있어요. 예. 예. 그러면 단단함을 찾겠다라고 예. 하면 이 단단함을 먼저 생각을 하고 우리 몸에서 막 찾아봐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까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예. 4대 수행을 선정을 하고 난 뒤에 하느냐, 예. 이제 선정을 안 하고 그냥 하느냐, 이제 차이예요. 보통 이렇게 하죠. 네. 그 덜숨날숨에 이 마음을 집중하는 수행을 통해서 초선을 얻어요.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 사선정 얻어요. 네. 그래서 사선정에서 나와서 그 다음에 이제 선정 요소를 체크하고 그 다음에 그 몸의 32가지 부분을 하나하나 이래 마음을 기울이면 다 보여요. 이렇게. 예. 뼈 같은 뼈가 보이고 해서 나중에 32가지가 눈앞에 이렇게 보여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 단단함 하면 벌써 마음을 이래 향하잖아요. 예. 이미 마음이 이 지혜의 눈이 열리고 그다음 우리 마음이 장애가 전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찾으면 그게 바로 가요. 이렇게. 단단함을 내가 마음에 떠올리면서 단단함을 찾고 싶다는 마음이 들잖아요. 네. 그러면 단단함이 있는 곳으로 가요. 뭐 주로 뼈로 가겠죠. 뼈에 있는 그 속에 단단함을 탁 느껴요. 이렇게. 단단함이란 걸 딱 느껴져요. 그 다음에 내가 거침하면은 예. 좀 거친 부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몸 중에서도 좀 거친 부분이 있어요. 뼈도 보면 매끄러운 부분이 있고 거친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 거친 부분으로 그냥 탁 이동해요. 그러니까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내가 마음을 기울이면 네. 내가 뭘 보겠다고 마음을 향하면은 거기로 바로 찾아가요. 그래서 내가 그때 굉장히 놀랐어요, 사실은. 왜요? 30 이상 때도 좀 놀랐거든요. 예. 머리털이 눈앞에 전개돼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때 가면도 그렇게 많이 놀라지는 않았죠. 예. 근데 이 4대 수행하면서는 지혜의 눈이라는 걸 내가 이제 의식하기 시작했어요. 예. 내가 단단함하면 단단함으로 탁 가니까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가르쳐 준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보니까 이게 지혜의 눈이 가서 찾구나 예. 하면서 이제 이게 제대로 가르쳐 주나 안 가르쳐 주나 그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네. 잘못 가르쳐 주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제 지수화풍의 12가지 속성을 하면서 보니까 정확하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땅에 예. 단단함하면 단단함은 가요. 거침하면 거침한 가요. 근데 가만히 보면 거기가 거친 요소가 있는데요. 뼈 중에서도 좀 거친 요소. 그다음에 부드러움 하면 부드러운 쪽으로 탁 가요. 그러니까 그 장기가 이래 매끈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으로 항상 가요. 이 거친 데는 절대로 안 가요. 느낌이 딱 느껴지신다는 거죠. 그냥 이래 탁 감지가 되죠. 식별이 되죠. 가벼운 하면은 어떤 그 머리털 같은 아주 가벼운 쪽으로 탁탁 가요. 그러니까 이 속성을 이래 보고 있으면은 그대로 탁탁탁탁 가요. 이렇게. 그와 마찬가지로 흐름하면 예. 피가 흐르는 쪽으로 탁 가요. 피가. 응집하면 고정된 상태로 인대로 탁탁 가요. 이렇게. 따뜻함하면은 이 내부 장기
겨드랑이 이런 데로 탁탁 가요. 오. 그런데 차가우면 이 노출된 부분 있죠. 예. 손 쪽으로 탁탁 가요. 그거를 이제 계속 무수하게 지켜봤죠. 예. 무수하게 지켜보면서 아 이건 믿을 수 있구나. 이제 지혜의 눈에 대한 확신 같은 게 들었죠. 예. 그래서 이제 바람 같은 몸 속에 있는 바람으로 이렇게 탁탁 가요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지탱하면 딱 앉아 있는 이런 예. 어떤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이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말하자면 지혜의 눈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머릿속으로 하면 네.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30 이상이라는 것도 네. 좀 있으면 빛으로 바뀌어요. 30 이상이 내 경우는 하루 이틀 되면은 예. 처음엔 장기들이 쭉 이렇게 보이다가 하루 이틀 되면 거의 빛 덩어리로 바뀌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장기를 보면서 찾았다면은 네. 이제 빛이 돼서 장기가 하나도 없어졌잖아요. 네. 그럼 찾을 수 없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단단함하면 그 빛 덩어리 속에서 단단함으로 가요 이렇게. 빗덩어리로 다 바뀌어도 그렇죠. 그 속에 느껴지시는 단단함 거예요? 쪽으로 가요. 그래서 앞으로 말한 모든 이 어떤 정신 수행도 그렇고 연기도 그렇고 어떤 지혜의 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것을 우리로서는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죠. 믿는데 계속 해보면 정확하게 가기 때문에 네. 아 이게 바로 가는 거 바로 볼 수 있는 거구나 하고 이제 믿음이 생기죠. 박사님께서는 모든 걸 다 이제 직접 체험하시고 겪으신 네. 일이잖아요. 네. 근데 말로만 들어서는 정말 궁금한데 이해가 네. 한 번에 잘 안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네, 네. 사대 수행을 잘 하면 이 모든 걸 사대 속성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4대 수행의 목적이 네. 아까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항상 그 어떤 덩어리로서 봐요. 네. 사람을 볼 때도 외모도 보고 뭐 이래 보잖아요. 예. 그렇지만 그것의 어떤 이 본질적인 거, 궁극적인 실제로서의 물질은 보질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볼 수 있어요. 예. 잘못 본다는 게 이 손이 이렇게 보면 손이 그냥 내 손이고 그대로 있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대로 있는데요. 그대로 있죠. 네. 그런 이거를 이제 덩어리로서 이 눈으로서 보는 손으로 보면 그래요. 근데 그렇지만 이제 물질, 궁극적인 물질로서 이걸 보면 네. 일어났다 사라져요. 그런가요? 그렇죠. 일어났다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궁극적인 물질로 못 보고 있어요. 덩어리로서의 물질로 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덩어리로서의 물질을 보는 것도 필요해요. 네. 손이니까. 내 손하고 남 손하고 다르잖아요. 네. 그렇지만 또 이것을 있는 그대로 궁극적인 물질로 보게 되면 이것들이 일어났다 사라져요. 네. 그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 내가 통제가 안 돼요. 그걸 내 것이라 할 수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걷는 것도 예. 발이 걸어 다닌다 이래 생각하잖아요. 네. 사실 이 바람의 미모로 걷는 거예요, 사실은. 바람의 미모로. 그러니까 우리가 걷는 것도 정확히 보면 우리 속에 있는 바람의 요소가 밀고 밀어서 이래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런 뭐 손이다, 팔이다, 그다음에 다리다, 얼굴이다 이래 보잖아요. 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우리 눈으로는 그렇게 보여요. 하지만 그것들이 궁극적인 물질로 보면 또 어떤 지수화풍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무도 보면 나무의 어떤 궁극적인 물질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 있는 그대로 봐요. 정확하게 보는 거죠. 물질의 속성을 정확하게 잘 볼 수 있게 되면 예, 예. 4대 수행이 혹시 끝난 건가요? 여기서 멈출 수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4대 수행은 그로서 끝나진 않아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제 네. 사실 물질들이 네. 그대로 하나하나 따로따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쵸. 지수화풍하는 것이 지 따로 있고 화 따로 있고 물 따로 있고 뭐 바람 따로 있고 이러지 못해요. 네. 물질이 모여서 이렇게 존재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물질을 정확하게 본다면 모여 있는 물질 속에서 물질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모여있는 물질 속에서 네. 그 속성들을 그러니까 하나씩 다 지금까지 찾아낸다는 내가 거죠. 이제 30 이상 속에서 봤고 예. 30 이상이 없어지면 빛 속에서 봤잖아요. 네. 그거는 그냥 아무데나 있는 물질을 막 본 거예요. 이제는 이제 깔라빠를 보는 단계가 이제 시작돼요. 깔라빠요? 예. 그러니까 이제 4대 수행이 깔라빠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깔라빠라는 거는 뭐냐면 물질이 이루는 최소 단위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빛으로 보거나 30 이상으로 보는 깔라빠의 덩어리로 본 거예요. 예.
이제부터는 개개의 깔라바를 볼 수 있는 단계가 와야 돼요. 그래서 그 개개의 깔라바 속에서 예. 물질들을 이제 찾아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깔라바를 보는 이제 단계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깔라바를 이제 보는 이 깔라바 덩어리가 예. 이제 하나하나의 깔라바로 갈라지는 그게 이제 깔라바를 보는 단계예요. 그때는 이제 물질들의 속성을 정확하게 보잖아요. 그리고 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봐요. 깔라바가 일어났다 사라지거든요. 네. 순식간에 사라져요. 네. 그 순식간에 사라지는 그 속에서 지수화풍 속성 12가지를 봐야 되거든요. 네. 봐야 되니까 엄청나게 빨리 보는 훈련을 해요. 그 훈련을 엄청 하다 보면 그 12가지 속성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단계가 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그 부드러움 하면 부드러움이 막 몸에서 막 느껴져요. 엄청나게 느껴져요. 그 다음에 뭐 차가움 하면 차가운 게 막 느껴지고 하는. 그래서 이제 물질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속성이 되면 예. 이제 이제 깔라바를 찾는 거예요. 어떻게 찾냐면은 네. 개개의 깔라바가 지금 덩어리째 있는 거예요. 빛이라는 덩어리로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 개개의 깔라바가 깔라바가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 공간. 그 공간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그것이 물질 속성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태에 가까워지면은 그때 이 빛덩어리 속에서 공간을 찾는 거예요. 공간. 예. 공간 하면서 보면 그때 개개의 깔라바가 쫙 이래 덩어리에서 흩어져요. 깨지면서 개개의 공간들이 쫙 보이면서 하나하나의 깔라바들이 쫙 보여요. 그때 엄청난 빛이 이래 팍 나와요. 그래서 그것도 수행하다 보면 놀라운 순간들이 좀 있어요. 예. 그중에 깔라바 보는 순간도 굉장히 놀라워요. 저희가 지금 물질 수행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수행의 관점에서는 이 물질을 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 보면은 물질이란 게 두 네.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두 가지. 관습적인 물질이 있어요. 예. 그다음에 궁극적인 물질이 있어요. 관습적인 물질이라는 건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감각기관으로. 예. 또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거 또는 이름 붙인 거. 이게 관습적인 실제예요. 궁극적인 실제는 실제로 있는 거예요. 그것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고유의 성질을 가지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선정을 닦고 난 뒤에 하는 게 이제 물질, 정신, 뭐 연기거든요. 네. 그때는 이 관습적 실제를 보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 실제로서의 어떤 모습들을 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궁극적인 실제는 네 가지가 있어요. 네. 네 가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궁극적인 물질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음 부수, 마음 열반. 예. 이제 정신수행에서 보는 게 마음과 마음부수예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정신수행할 때 이야기를 해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덩어리로서의 마음을 보고 있어요. 나 화났다 이러는데 그때 마음과 정신인식 과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정신인식 과정 속에 있는 마음부수가 실제예요. 그래서 그거하고 열반. 근데 이제 이 물질이나 마음부수는 존재하는 동안은 고유의 성질을 유지해요. 그렇지만 이것이 영원하지는 않아요. 네. 조건에 따라서 생겨서 있는 동안은 딱 그걸 유지해요. 고유의 성질을. 네. 그러다가 사라져요. 열반은 언제나 있는 거예요. 근데 열반은 우리가 지혜가 무르익으면 열반을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수행에서는 이제 궁극적인 실제로서의 물질을 보는 거예요. 예. 그럼 물질 수행은 뭐 이게 물질이구나 하고 알아차리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이제 뭐 알아차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봐야죠. 보는 것까지. 물질이 그냥 이제 지금까지는 핵심 물질인 4대를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4대 보는 것까지가 4대 수행이에요. 네. 이제 4대 수행을 통해서 깔라바를 보고 깔라바 내에 있는 물질들을 봐요. 네. 깔라바 내에서 지수화풍을 봐요. 그럼 이제는 이제 깔라바에 있는 채소 단위인 깔라바, 물질의 채소 단위가 깔라바예요. 네. 빨리 하니까 이름이 좀 이상하죠. 이 깔라바. 예. 예. 깔라바에 있는 이제 물질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면 이제부터 물질은 지수화풍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물질이 총 28가지예요. 그 중에 이제 18가지가 구체적인 물질이에요. 네. 실제로 존재하는 물질이에요. 그 다음에 10가지는 그 물질이 일으키는 현상이에요. 물질 현상. 그걸 우린 추상 물질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는 이제 물질 수행에서는
그 하나하나의 물질들을 예. 그 구체적인 물질 18가지 하고 네. 그다음에 추상적인 물질 10가지를 그대로 식별해야 돼요. 식별하면서 그것들의 기능들을 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완전히 이 구체적인 물질도 알고 구체적인 물질이 일으키는 물질 현상, 예. 인 추상 물질도 알면서 우리 몸을 어떤 덩어리로서가 아니라 실제 있는 그대로 그 물질로 보고 물질 현상으로 보면 이제 물질 수행이 끝나게 되죠. 그 구체 물질과 추상 물질은 각각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이제 구체 물질은 18가지가 있어요. 예. 그건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건데 그 구체 물질은 아까 말한 그 지수화풍 4개 하고 예. 그다음에 색깔, 네. 색깔, 냄새. 예. 물질은 다 색깔이 있어요. 다 냄새가 있어요. 맛이 있어요. 네. 영양소가 있어요. 그다음에 소리도 물질이에요. 예. 앞으로 소리가 들리면 물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감성 물질이라는 게 있어요. 예. 뭐냐면 눈 감성 물질하면 우리 눈은 2가지로 돼 있어요. 하나의 살덩어리에서의 눈과 보는 기능을 하는 눈이 있어요. 예. 그래서 보는 기능을 하는 물질을 눈 감성 물질이라고 그래요. 귀도 마찬가지예요. 예. 귀 감성 물질, 그다음에 코 감성 물질, 네. 혀 감성 물질, 몸도 보면 접촉하는 기능을 하는 요소하고 그냥 덩어리에서 살덩어리에서 이거 몸이 있거든요. 네. 몸 감성 물질. 그다음 심장 토대가 있어요. 심장. 그렇죠? 심장 토대. 그다음에 이제 생명 기능 물질이라고 있어요. 예. 생명 그러니까 이 물질들이 다 유지되도록 하는 기능을 또 하는 놈이 있어요. 하는 것이 있어요. 네, 그걸 네. 생명 기능 물질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남성 물질, 여성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전부 합해서 18가지 물질이 있어요. 추상 물질도 10가지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렇죠. 어떤 것들인가요? 그 이제 추상 물질은 보면 이제 물질이 일으키는 현상이에요. 현상들이요. 그래서 이제 예. 그 허공 물질이 있어요. 허공. 예. 허공이란 거는 이 어떤 그 물질과 물질의 어떤 이 뭐랄까 갈라지게 하는 역할이에요. 아까 우리 깔라빠 볼 때 공간이라고 하셨잖아요. 공간이 예. 그걸 우리는 이제 물질로 봐요. 하나 구별해 준 요소예요. 그게 이제 하나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몸암시라는 게 또 있어요. 네. 그건 나중에 또 설명할게요. 몸암시, 말암시. 네. 그러니까 몸암시, 말암시. 그 다음에 이제 물질의 가벼움. 예. 우리가 뭐 가볍게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다 물질로 봐요. 물질의 가벼움, 그다음 부드러움, 적합함. 그 다음에 이제 물질이 생성되고 생성, 상속, 예. 쇠퇴, 무상함. 여기에서 총 10가지예요. 아, 그렇군요. 네. 물질이 존재하는 최소 단위, 최소 형태, 예. 아까 깔라빠라고 얘기를 깔라빠. 해주셨잖아요. 예. 혹시 이것도 뭐 종류가 있을까 그렇죠. 궁금해지네요. 그래서 이제 깔라빠는 3종류가 있어요. 세 종류예요? 예. 이제 기본적으로 8개짜리가 모여있는 깔라빠가 있어요. 물질 8개가 딱 들어있는 깔라빠가 있어요. 네. 물질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단독으로 존재할 수는 없어요. 예. 그 8개가 가장 기본 구조예요. 깔라빠가 있으면 그 8개짜리 깔라빠가 있고 네. 9개짜리가 있고 10개짜리가 있어요. 아,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지수, 화풍, 네. 색깔, 냄새, 맛, 영양소. 요게 기본 8가지예요. 아. 요거로서 딱 이루어진 깔라빠가 하나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9개짜리 여기다가 생명 기능 요소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깔라빠는 8개로만 된 게 있고, 예. 또 생명 기능 물질이 들어있는 9개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감성 물질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네. 5가지 감성 물질에 심장 토대, 그 다음에 남성 물질, 여성 물질. 네. 그게 그 9가지에 플러스되어 있는 게, 네. 그것들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아. 그 깔라빠가 있어요. 그래서 8개짜리, 9개짜리, 10개짜리가 있어요. 네. 예. 그렇군요. 좀 이해가 됩니까? 예, 이해는 되는데 너무 방대한 양이어서 그래요. 이걸 암기하는 건 불가능할 것 같고. 그냥 뭐 듣고 예. 이런 게 있구나 하시면 돼요. 네, 예. 그런 개념들만 우선 이해하려고 지금 노력을 그렇죠. 하고 나도 있습니다. 사실은 뭐 아비담만 배울 때 이런 거 다 배웠거든요. 네. 배우고 나면 이제 까먹어요. 근데 실제로 보고 나니까 이제 안 까먹어지더라고. 예. 예. 그 깔라빠 안에 기본이 3가지 중에 그 8가지가 예, 들어있는 있죠. 깔라빠. 예. 8가지를 또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깔라빠를 탁 보고 예. 이제 이제는 깔라빠가 개개의 깔라빠들이 다 보이니까 네. 고에서 8가지 물질을 찾아요. 지수, 화풍부터 찾아요. 예. 그러면 단단함, 뭐 당거무, 부메가 그걸 탁탁 찾아요. 네. 단단함 하면 거기에 단단함이 있으면은 네. 그냥 있다는 게 탁 느껴져요. 그냥
부드러움이 있으면 부드러움이 있다는 걸 느껴져요. 근데 중요한 거는 단단함, 거침, 무거움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부드러움, 매끄러움, 가벼움이잖아요. 네. 단단함과 부드러움은 같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단단함이 있으면 부드러움은 없어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 거침하고 매끄러움은 또 같이 있을 수 없어요. 네. 무거움과 가벼움도 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반되는 건 같이 있을 수 있어요. 부드러움과 뭐 이건 다른 건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순간적으로 찾는 거예요. 깔라빠를 딱 보고 단거무 탁 찾아보는 거예요. 예. 그다음 부매가 찾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있는지를 찾아요. 있으면 그 있는 거예요. 아, 저기에 땅 요소가 있구나 하고 딱 아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흐름과 응집을 찾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따뜻함, 차가움도 찾고 밈지탱도 찾아요. 그래서 지수합봉을 찾아요. 그런데 이걸 있나 없나를 보면 그냥 알게 돼요. 없으면 없는 거 없어요. 근데 물질은 뭐 여덟 가지 다 있으니까 항상 네. 그것들은 있는 게 딱 느껴져요, 그냥. 그다음에 이제 이 색깔을 찾아요. 예. 색깔을 찾으면 이제 색깔은 눈에서부터 보통 찾아요. 눈에서. 주로 처음에 찾으면 흰 색깔이 많아요, 눈에는. 그다음에 이제 귀에는 뭐 검은색, 뭐 처음엔 뭐 코는 뭐 녹색, 뭐 붉은색 나름대로 다 보여요. 예. 그러다 심장 같은 경우는 그 핏빛, 그 붉은색이 많아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보면 각각에 다 골고루 이런 빛들이 좀 있어요. 저 색깔들이 있어요. 그래가 찾아요. 네. 그다음 이제 맛, 색깔, 냄새. 네. 냄새는 코에서 찾아요. 코에 찾으면은 보통 때는 느끼지 못한 어떤 화장품 냄새 이런 거 탁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어떤 그 눈, 귀, 코, 혀, 몸 거기에 다 찾아요. 찾으면 거기에 고유한 어떤 냄새들이 탁탁탁탁 느껴져요. 이렇게. 그다음 그거하고 나면 이제 맛을 찾아요. 네. 맛 찾으면 눈 같은 경우는 뭐 약간 짭짤하기도 하고 뭐 물맛 같기도 하고, 예. 그다음 뭐 이런 코 이런 데서는 좀 짭짤한 맛이 나기도 하고, 예. 이 몸에서도 짭짤한 맛이 나고, 심장 토대 같은 피맛 이런 게 좀 나요. 하여튼 맛이 그냥 적극적으로 알아요. 탁탁 네. 느껴져요 이렇게. 그래서 하고 나중에 영양소는 형태가 보여요. 예. 그러니까 이제 둥그름한 형태들이 쌓여 있어요. 이 영양소는. 하여튼 그래 가지고 기본 8개를 찾는 거예요. 와. 예. 그렇군요. 이 8가지 기본 물질을 본 다음에 또 뭐 깔라빠 중에 9가지가 있고 그렇죠. 뭐 10가지 있는 게 그렇죠. 있고 또 다른 걸 또 볼 수 그렇죠. 있어야겠죠. 이제 9가지짜리는 생명 기능이 있잖아요. 예. 생명 기능은 이 생명 기능은 아까 이게 투명 깔라빠, 불투명 깔라빠 이야기했잖아요. 네. 이 투명 깔라빠는 이 눈 감성 물질이 있는 거예요. 투명 깔라빠엔 다 생명 기능이 들어 있어요. 생명 기능이. 그래서 생명 기능은 뭐냐면은 물질들을 유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탁 이래 보면은 거기에 물질을 유지시키는 기능을 하는 물질이 있다는 느낌이 그냥 와요. 없으면 그거 안 나와요. 네. 그래서 투명 물질에서는 다 있거든요. 네. 생명 기능. 그러니까 투명 물질 속에서 다 확인해요. 그다음에 불투명 깔라빠 속에는 생명 기능 물질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탁 보면 불투명해서 봐서 생명을 뭔가 유지시키는 기능을 하는 뭐가 있다면은 그건 있는 거예요. 보면 없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직감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건 말하기 좀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미 아까 말한 대로 지혜의 눈을 예. 검증을 했을 때 예. 이게 확신이 가는 그 상태에서 이래 찾으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예. 없어요. 예, 그걸 이제 그것도 찾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감성 물질은 눈 감성 물질 같은 경우는 눈 감성 물질을 찾겠다 하면 그 눈 감성 물질 인달이 이동해요. 네. 이동해서 거기서 이 깔라빠 요런 물질이 탁 부딪히는 걸 찾으면 돼요. 그다음 귀 같은 경우는 소리가 탁 부딪히는 걸 찾아요. 아, 소리가. 예, 소리가. 예. 소리는 이제 외부 소리도 있고 안에 소리도 있어요. 외부 소리가 탁 부딪히는 게 탁 보여요. 네. 그 투명 깔라빠 속에서. 예. 그다음 이제 코 같으면은 냄새가 탁 부딪히는 게 보여요. 그다음 이제 혀 같으면 맛이 탁 이래 부딪히는 거. 네. 그다음에 몸 같으면 이 단단함 같은 게 탁 부딪히는 게 보여요. 느껴져요. 예. 그러고 이제 심장 토대는 의문에서 네. 우리 정신작용이 일어나는 게 의문이거든요. 의문에서 이래 보면은 물질이 있는 게 느껴져요. 네. 그러면서 의문의 의지처가 되는 물질 같은 느낌이 딱 들어요. 그럼 그게 심장 토대예요. 그걸 찾고 난 뒤에 그다음 두 가지 남은 게 성물질이에요. 예. 남성 물질, 여성 물질이거든요. 네. 남성 물질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냥 남성성이에요. 네. 좀 용맹하고 거칠고 뭐 씩씩하고 뭐 네. 이런
여성 같으면 좀 부드럽고 다소 뭐 사람마다 차이지만 거기서는 그렇게 좀 대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같은 경우는 이래 보면은 남성 물질이 있나 보면 그게 딱 느껴져요. 예, 그래서 내한테 여성 물질이 있나 보면 없어요. 예, 이게 왠지 이 성물질이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연기할 때 어떤 존재가 보이는데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려면 그걸 찾아야 되거든요.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네. 구체적인 물질은 그렇게 찾아요. 와, 이렇게 구체물질 18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네. 좀 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구체물질이 일으키는 그 현상들을 또 추상물질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식별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주상물질은 10가지거든요. 예. 첫 번째 이제 허공 물질은 우리가 깔라빠 볼 때 그 깔라빠 사이에 있는 게 허공 물질이에요. 그거 하고 그다음 이제 말암시, 몸암시가 있어요. 예. 이 말암시, 몸암시 이거는 뭐냐? 말암시란 건 몸암시란 건 몸을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움직이고 있으면 이 몸암시 물질이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으면 말암시예요. 그게. 예. 그러니까 이것이 물질이란 게 좀 이해가 되나요? 움직이는 게. 어떤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잘하시는 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몸암시, 말암시를 알려면은 예. 마음에서 만든 물질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수행하는 도중에 예.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내가 움직이려는 마음을 한번 일으켜봐라. 예를 들면 손을 움직이려는 마음을 일으켜라 하면은 그때 요 의문에서 물질이 생겨요. 물질이 생겨서 이 손으로 이동해요. 예. 하고 여기 딱 닿으면 딱 움직여요. 이동하는 그 바람의 요소하고 손에 있는 바람에 이동하는 물질의 바람 요소가 주가 돼서 예. 여기 있는 거하고 같이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이 몸암시, 말암시를 왜 물질 현상에 넣냐면은 네. 이 물질이 이동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그래서 이 물질 현상에 넣는 거예요. 말 같은 경우도 내가 말을 해야지 하면 물질이 나와서 성대에 있는 쪽으로 가요. 네. 가서 이 마음에서 만든 물질의 땅 요소하고 성대의 땅 요소가 탁 부딪혀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을 우리는 주상 물질로 봐요. 그 다음에 이제 주상 물질 중에 그 물질의 가벼움, 부드러움, 적합함이 있잖아요. 예. 그건 우리가 수행할 때 이래 보면 마음이 이래 좀 가벼울 수 있잖아요. 수행하다 보면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가볍게 느낄 때 있잖아요. 네. 그때 그것이 물질의 가벼움이에요. 땅 성분 중에 가벼움이 있거든요. 예. 가벼움이 많아진 상태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뭔가 가볍게 느끼면 그게 물질의 가벼움이에요. 또 부드럽게 느끼면 그것이 또 물질의 부드러움이에요. 예. 가벼움과 부드러움이 있으면 뭘 하기에 적합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물질의 적합함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생성, 상속, 쇠퇴, 무상함. 이 상속이라는 거는 나중에 이제 12연기 때 보게 돼요. 예. 재생 물질이 처음 탁 생기는 거예요. 물질이. 예. 그 업에서 만든 물질이 처음에 탁 생기는 거를 생성이라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재생연결, 그 다음에 방한가 때 또 생기는 물질이 있거든요. 네. 눈 감성 물질이란지 그것이 이제 상속이에요. 쇠퇴는 물질이 어느 순간 고유한 성질을 유지하면서 유지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무상함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추상 물질 10가지예요. 그렇군요. 네. 와, 총 28가지 예, 그렇죠. 물질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네. 굉장히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네. 다음 시간에 마저 이야기를 이어가야 할 것 예. 같은데요. 네, 네. 박사님 다음 시간에 저희 어떤 이야기 들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물질 수행에서 남아 있는 부분, 예. 뭐 물질이 어떻게 분열하고 우리 몸에서 어떻게 관찰하고 뭐 이런 이제 물질 수행에서 좀 남아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네. 그거 하고 그다음 정신 수행 일부 하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잘 예. 집중할 수 있게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붓다의 가르침으로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시간, 전현수 박사의 마음 테라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